지금까지는 내부를 봤다면 이제 바깥 환경을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위치가 곧 돈인 나라였습니다. 중동에서 나온 석유와 전 세계 화물이 동아시아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말라카 해협.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30%가 이 좁은 바다를 통과합니다. 싱가포르는 이 지점을 정교하게 활용했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마다 중개무역, 항만하역, 환적, 정박 중인 선박에 연료 보급, 수리, 화물, 원유 거래와 결제를 처리하는 금융허브 역할, 이 모든 과정이 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앉아서도 돈이 들어오는 요새 같은 위치였죠. 그런데 이 축복이 지금은 다른 각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태국이 추진해온 초대형 사업, 크라 운하 계획입니다. 말레이 반도의 허리 부분을 잘라 인공 운하를 뚫어버리면 배가 굳이 남쪽으로 크게 돌아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를 거칠 이유가 줄어듭니다. 항로가 수천 킬로미터 줄고 시간과 연료까지 아끼게 되면 선사 입장에서는 운하 루트가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크라 운하는 막대한 건설비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수십 년째 논쟁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완성됐냐가 아니라 그런 대체 루트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느냐입니다. 이 논의만으로도 싱가포르의 대체 불가능한 통로라는 위상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급성장입니다. 예전에는 주변국들의 정치가 불안하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게 거의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싱가포르가 돈을 버는 가장 큰 원천인 물류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방아쇠는 태국이 당겼습니다. 먼저 싱가포르가 왜 물류 허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오가는 배들은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세계 물동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매년 7만에서 8만 척의 선박이 지나갑니다. 싱가포르는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협을 지나는 배들이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에 들러 기름도 넣고 화물도 옮기고 수리도 받습니다. 덕분에 싱가포르 항구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바쁜 항구가 되었습니다. 물류가 돌아가니 금융이 따라오고 금융이 있으니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싱가포르 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태국이 이 구조를 뒤흔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랜드 브릿지라고 불리는 사업입니다. 영어로 육상 연결로라는 뜻입니다. 태국 남부의 라농 항구와 춘폰 항구를 연결하는 약 90km 길이의 육상 운송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가 약 360, 우리 돈으로 약 48조 원에 달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과 중동 국가들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국 정부 추산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에서 오는 배들이 평균 4일을 단축하고 운송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국 서쪽 해안에서 화물을 내려 육로로 동쪽 해안까지 운반한 뒤 다시 배에 실어 중국이나 한국, 일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는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님 없는 휴게소. 싱가포르의 미래를 이보다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배들이 지나가지 않으면 항구는 텅 빕니다. 항구가 비면 금융도 흔들립니다. 금융이 흔들리면 인재들이 떠납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위기 위에 겹쳐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것도, 중산층이 힘들다는 것도, 물류 허브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조적 함정입니다. 집값 문제를 내부적인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파도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정학적 이점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 나라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를 끼고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나온 석유가 동아시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야 하거든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30%가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는데 싱가포르는 그 길목에서 배들이 기름 넣고 수미하고 금융제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돈을 벌었죠. 단순히 배가 지나가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선박들이 싱가포르 항구에 들르면 연료를 채우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선원들이 물자를 보급받고 화물의 금융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수수료를 받았고 그게 엄청난 부의 원천이 됐습니다.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위협은 태국이 추진하고 있는 크라 운하 건설 계획입니다. 말레이 반도의 좁은 허리 부분을 뚫어서 운하를 만들면 배들이 굳이 남쪽으로 돌아서 싱가포르를 지날 필요가 없거든요. 항로가 수천 킬로미터나 단축되니까 시간이랑 연료를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아직 막대한 건설비랑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거죠. 만약 이 운하가 실제로 완공된다면 싱가포르 항구의 물동량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운하 프로젝트에 중국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싱가포르를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말라카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거든요. 지금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미국이 이 해협을 봉쇄하면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대안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크라 운하가 그 해답 중 하나인 거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싱가포르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안보는 미국의 기대고 경제는 중국과 거래하는 줄타기 외교로 양쪽 이익을 다 취해왔거든요. 미국 군함이 와서 정비받는 동시에 중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였죠. 이게 싱가포르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생존 전략이었어요.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서지 않고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쪽 다 싱가포르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화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들먹이면서 견제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순간 다른 한쪽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싱가포르로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인 겁니다. 줄타기의 달인이었던 싱가포르가 이제는 그 줄 위에서 중심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죠. 이제 싱가포르만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릴 수도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국의 크라 운하 건설설입니다. 말레이 반도의 잘록한 허리 부분인 크라 지역을 뚫어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들이 굳이 멀리 돌아 싱가포르를 거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태국을 관통해서 바로 가면 되니까요. 싱가포르 항구의 물동량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싱가포르에게는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경제성과 정치적 문제로 지지부진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의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